여성의 권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아졌고 남녀 차별이 줄어들고 있고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가족으로부터 개인, 시민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또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4번째 시간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가족을 이해하는 법. 아유, 도대체 뭔가 좀 딱딱한 이야기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재미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실은 운전면허 몇 살 때 딸 수 있는지 알아요? 20살, 만 19살. 술을 마실 수 있는 나이 언제인지 알아요? 만 19살. 자, 그런 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예, 국가가 다 정해줘요. 가족도 그래요. 다만 사회가 바뀌면서 가족법도 빠르게 바뀌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 분만 했을 때는 어땠느냐? 그때는 남녀차별, 남존여비 그래가지고 우리 때는 여자 형제들이 언니, 누나나 여동생이 오빠나 남동생들을 공부시켰어요. 예, 자기는 공부도 못하고. 그다음에 밥상에 맛있는 게 올라오면 누구를 제일 먼저 줬느냐? 예, 맏아들한테 제일 먼저 줬어요.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예, 지금은 남녀 평등 많이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가족법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법 중에서 친족 관계하고 상속 관계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걸 우리가 넓게 가족법이라고 해요. 자, 그 가족법 안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 한번 재미난 그래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에 엄마, 아빠 그리고 그 밑에 아들이 있고 딸들이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4억 5천만 원의 유산을 남겼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분배를 했느냐? 보시면 엄마하고 딸, 결혼 안 한 딸들은 똑같이 1대1로 주고요. 아들한테는 몇 배 줬어요? 2배를 줬어요. 예.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또 결혼한 딸은 결혼하지 않은 딸의 절반을 줬어요. 그랬는데 예, 이제는 이런 법들이 좀 바뀌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남으면 아이들을 키워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아들과 딸들은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들인지 딸인지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1대1을 줘요. 그리고 배우자에게 얼마를 주느냐? 아이들의 1.5배를 줘요.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의 변화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옛날의 가족법을 보면 아빠의 친족의 8촌까지는 친족이고 엄마는 4촌까지만 친족이에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규정했냐면 아빠의 8촌과 엄마의 4촌하고는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뜻으로 친족의 범위를 정해놓은 건데 이거는 엄마하고 아빠를 다르게 정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통일했어요. 그래서 엄마 쪽으로도 8촌, 아빠 쪽으로도 8촌은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친인척들끼리 잘 안 만나다 보니까 누군가가 둘이 연애를 했는데 나중에 부모님 상견례장에 가보니까 상대가 6촌이었대요. 예,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은 친족들 간에도 활발하게 교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법이 바뀌었는데 그게 바로 부부 재산 분할 청구권이에요. 그동안에 우리의 엄마들은 그런 권리가 없어서 혹시라도 아빠하고 헤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생계가 막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바뀌어서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이 모은 재산은 두 사람이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아졌고 남녀 차별이 줄어들고 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가족의 법의 변화가 진행이 되다가 드디어 2005년에 굉장히 중요한 법이 바뀌었어요. 호주제가 폐지됐습니다. 호주제란 호주라 함은 그 집안의 중심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그게 호주다. 근데 그 호주는 어떻게 이어졌느냐 하면 반드시 남자로만 이어졌어요. 남자만 호주가 될 수 있었어요. 아빠, 아들, 그다음에 아들이 혹시
잘못되면 손자한테로 내려갔어요. 여성들에게는 호주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남녀를 차별하는 거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하고 호주제를 없애는 대신에 예전에는 호적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즘은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기 시작했던 거죠. 게다가 옛날에는 반드시 모든 아이들은 아빠의 성을 따라야 됐는데 이제는 바뀌었죠? 엄마의 성을 따를 수도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심지어 독일 같은 나라에 가면 더 재밌어요. 독일에서는 18살이 되면 내가 선택해요. 나는 엄마의 성을 따라도 되고 아빠의 성을 따라도 되고 엄마 아빠 성 다 안 따르고 나만의 성을 가져도 돼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자, 또 한편에서는 친권이라는 게 있어서 친권은 뭐냐면 여러분 같은 미성년 자녀들을 보호해주고 여러분들의 권리를 인정해주고 이러는 거를 옛날에는 아빠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법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잘 들여다보시면 남녀 차별에서부터 남녀 평등한 쪽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의 특징은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족이 얼마나 다양해지고 있는지도 보았고, 예, 사람들은 또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법에서도 이제는 가족의 권리보다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서 이 가족을 법이 보호하자 이렇게 하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냐? 내가 어떤 할머니가 아들을 하나 두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할머니를 부양하지 않아요. 어머님을 부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들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수입이 있으면 지금은 국가에서 이 사람들이 가족이니까 분명히 능력 있는 아들이 있으면 이 엄마를 지원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는 법이 서서히 바뀌면서 가족 단위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로 지원을 해주자. 이 할머니는 부양을 받아야 되니까 그럼 그거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겠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앞으로 법은 어떻게 변화될지를 한번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조금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제가 동거하는 커플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법률혼, 법에서 인정해주는 부부처럼 똑같이 인정해준다 그랬죠. 자, 우리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고요. 요새 유럽에 가보면 굳이 성대한 결혼식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 많이 초대해놓고 이제 우리는 부부가 됐어요. 이렇게 안 하고요. 증인 2사람, 이렇게 친구 2만 데리고 가서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센터 같은 데 가서 우리 결혼했어요 하고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모든 절차들이 간단해지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가족이 이제 탈제도화되고 있다. 국가는 서서히 가족으로부터 개인, 시민의 권리를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변화해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조금 궁금해지는데 여러분이 성인이 되었을 때 나는 이런 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가족법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한번 상상해 보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자, 가족을 이해하는 법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